오늘은 세계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접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그 외국의 고전문학 100권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고전문학 읽기가 참 어렵다. 특히나 이 세계문학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바쁘고 지금 살기 어려운 사람이 갖게 되는 일종의 약간 현실 도피 같은 생각,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계 문학이야말로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그 다음에 내가 놓치고 있는 삶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잔잔히 살펴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바로 우리 주위의 일이고 우리 주위 사람의 일이고 또 바로 내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애정을 가지고 읽어나가고 또 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설 속에서 아주 굉장히 세밀한 묘사들을 합니다. 네, 그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 그 인물들의 성격이나 또 그들의 변화들,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공간들, 환경들, 뭐 혹은 또 자연의 움직임, 뭐 사물, 혹은 또 공간상에서 나타나고 있던 어떤 조그마한 물건들, 굉장히 많은 세밀한 터치들이 문학작품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뛰어난 문학가들의 그러한 글 솜씨들이 사실은 그런 데서 정말 나타나는 것이죠. 가만히 그들의 그 세밀한 터치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죠. 어쩌면 그렇게 사물에 대해서 세밀하게 깊게 넓게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그러한 글솜씨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와, 정말 그렇다, 정말 그게 그렇게 생겼구나, 정말 그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학들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깊이 있지만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았던 나의 감성들, 또 이해력들, 통찰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는 바로 삶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지만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세계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버무사에서 나온 조그만 문고판인데, 그 헤르만 헤세는 그 책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서관을 하나 가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주 멋진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친절하게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독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특히나 그 안에서 주로 이제 세계의 문학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책들을 쭉 소개를 하고 이 책들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세계에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다, 창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의력과 창조가 뭐 갑자기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런 이해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창의력과 창조력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헤르만에서도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이 세계 문학에 대한 애착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교양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도움을 주고 또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대비로 맞서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교양을 쌓는 중요한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문학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몇 가지 그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나 문학가의 작품을 철저히 통찰하는 일은 하나의 성취다. 바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의식과 오성에 대한 행복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히나 헬마네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작들을 자유롭고 개인적으로 선정해서 여유 있는 시간에 그것들 속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그 속에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추구한 것들의 넓이, 깊이, 이것들을 깨닫고 총체적인 것, 즉 인류의 삶과 내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 그런 생동감, 그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동감하고 공명하는 것, 그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삶이 단지 생활 필수에만 얽매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모든 삶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와, 내가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 독서란다는 게 내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독서는 우리가 삶에 집중을 하게 하는, 도와주고요. 또 하나 무의미한 삶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허울뿐인 어떤 위로나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점 더 고상해지게 만들고 또 점점 완전해지는 의미를 갖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르고 고른 명저들이 아닌 책들을 읽게 되면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 애정과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정이 없는 독서, 경외심이 없는 지식, 가슴이 없는 교양은 바로 정신에 대한 가장 추악한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명작들, 특히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사람의 깊은 이해들은 굉장히 건조하고 얄팍하게 돌아가는 나의 삶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세계 명작 소설들을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해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해가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내 삶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하는 멋진 나의 그 계획들이 바로 집에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중심적인 것이 바로 세계의 문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헬만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